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조금 강했어요. 한 3%까지 강세를 보였고, 제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죠. 현대건설. 이게 뭡니까? 시공입니다. 여긴 뭐예요? 죽이기예요. 자, 이걸 생각하라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발주가 터질 때, 수주가 터질 때쯤, 이때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찍히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랬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에 그쵸, 한국은 사이클 산업들이 많아요. 반도체도 지금은 뭔가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원래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투자 사이클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럼 그 투자는 어디서 해요? 중국?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상승 구간, 즉 투자 사이클에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 그때 미국의 상승과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클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왜?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성능의 상승폭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이걸 가속시킨 게 어떤 부분이에요? AI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속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활용돼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생긴 거죠. 근데 지금은 상승하는 구간 5월과 6월달, 5월과 6월달 이때부터는 뭐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냐?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공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기술 이런 종목군들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갈 때 일제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볼게요. 엔비디아 강세를 보였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약해 보이지만 보세요. 23년도부터 어떻게 강세를 보여왔는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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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 그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자리 잡고 있죠. 브로드컴과 구글입니다. 어때요? 아직까지 신고가 구간에 있다. 즉 AI 투자는 약간 무언가 시장에서 불편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내용들을 선반영한다.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 선반영한다. 근데 이 끝이 한국 시장에서는 실적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실적까지 기다리긴 너무 길어요. 5년 10년 걸리니까 원전이 뭐 하루아침에 되나? 아니잖아요. 5년 10년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수주다 수주.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어떨까?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고 한국 시장도 올해는 따라갔습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갔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나스닥까지도 자 신고가 계속 강하죠. 관세 이후의 신고가, 관세 전의 신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이틀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격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실전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에 걸려 있고 8일까지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가격대는 지키고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눌러가면서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 돌파하는 구간마다 그리고 가격을 버텼을 때 매매 구간을 꾸준히 잡는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어때요? 조정받고 반등. 조정받고 반등 이런 구간별로 매수관을 계속 잡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구조에 맞춰서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쭉 내려보시면 100% 이상, 151%, 188%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그리고 AI 쪽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강세를 보이죠. 어때요? 로보스타 57%, 9월 달에는 13, 15%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게 AI가 없었다면 이렇게 시세 구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안 빠지는 이유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점. 이 부분을 제가 5분 이상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미국 시장에서 11월 달에는 미국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버블이나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여기 10월 29일 고점 찍고 다시 조정을 받은 이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조정은 왜 들어올까? 자, 선반영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실적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왜? 주가는 매일 움직이는데 실적은 분기에 한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평선의 이격도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이격도가 발생한 내용이고 그 이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확하게 22평까지 빠질 거야, 62평까지 빠질 거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도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2만 원부터 10만 원 근처까지 한 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실적이 5배만큼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실적이 5배만큼 올라오는 게 나오려면 5년, 10년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수주가 터질 때까지 올라간다. 그 수주가 터지는 건 길면 2, 3년, 빠르면 1, 2년 안에 터집니다. 왜? 미국은 전기 부족 사태에 있으니까. 이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부터 떨어져서 9만 7천 원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떨어져서 주가가 62평까지 조정을 받은 건 이격 조정에 한한 거고 62평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려면 시장이 같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제가 일단 미국 금리 결정이 됐죠. 인하한다 그랬죠. 인하했습니다. 많은 폭은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문제지 인하는 100%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문제고 인하는 100%다. 인상에 대한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인하를 했을 때 양적 완화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 근거로 11월 달에 양적 긴축, 채권을 매도하는 거, 연준에서 채권을 매도하는 부분을 축소한 게 아니라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를 언급했거든요. 종료했으니까 다시 사는 쪽으로 간 거죠.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이것조차도 호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으니까. 상승 기간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래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그래야 종목군들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종목의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매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점은 바뀐 점이 없고 단지 올라온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내면서 이격을 좁혀놓으면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지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현대건설과 같은 시공 쪽과 함께 공략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어떻게 가격대를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어때요? 57%씩 이렇게 터진다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계속 수익 구간 나와요. 지금도 매수 구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수 구간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매수 구간 잡을 겁니다. 여기서 매수 구간 잡은 거 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입니다. 근데 그 분산 투자 관련돼서는 어때요?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12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보합권 마감, 하이닉스 3% 약세 마감. 미국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시작됐다. 예상대로죠. 내년치 금리 전망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상대로인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금리 결정 뒤에 오라클 실적이 나왔지만 예상치 하하했고 엔비디아 1% 약세. 시간의 시세 기준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였다면 삼성전자가 하락폭이 커졌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건 이슈일 뿐이다. 패스하면 되고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전히 주도주만 강세다. 그 중에 하나는 두산에너빌리티고 현대건설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원전, 반도체, 조선 등 주도주 위주로 매수 예정이고 시장이 예민한 구간이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이런 타점,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는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신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는 족족 확인하고 매수 구간 답안지를 보는 거죠. 그쵸? 결과 어때요? 151%. 하나만 포기하면 돼요. 가장 싸게 살 수는 없다. 가장 비싸게 팔 수는 없다. 그래도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다. 밑에 내려보면 188% 이렇게 터집니다. 다른 것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로봇이죠. 로보티즈 같은 거. 어때요? 확인하고 매수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 다시 사야 됩니다, 이제. 근데 수익 얼마예요? 11월 7일 날 101%.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더라도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정확하게 수익 구간 나오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11월 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는 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함께해요. 로보티즈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이렇게 된다고요. 11월 21일 펩트론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했죠. 그리고 11월 21일 29%. 시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지킨 종목은 이렇게 갑니다. 어느 시점에 갈 건지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내가 매수관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수관 잡을 거고요. 하지만 18일까지 투자 경고 해제 요건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8일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점. 그 전에 반등 확인되는 족족 매수 구간을 잡으면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구간대에 매수 구간을 잡는 시간 충분합니다. 조금 올라간다, 뭐 조금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 잡을지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두 자리나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어떤 종목, 상승하는 모든 종목은 다 동일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시세를 내기까지 신고가를 내고도 매물 소화 과정이 3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반도체 엄청 강하죠. 계속 강합니다. 근데 어때요?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결과 어때요? 수익 구간 76%. 결과는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